NSS 국가안전국, 국가를 위해 그림자처럼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은 임무의 성공에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임무가 실패하면 국가는 그 존재를 부정한다는 서약에 사인을 한 요원들의 비밀 국가기관이었지만 조명호 대통령은 NSS를 공개하고 정식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군산복합체를 기반으로 거대한 자본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뻗쳐있는 조직원들을 이용해 암살과 테러, 쿠데타까지 일으켜 사회적 질서 파괴 후 그 나라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만을 우선하는 베일에 쌓여있는 비밀 조직. 대한민국에서도 이들은 계획을 세우죠. 아이리스는 북한 강경파를 움직여 서울에서 핵테러를 준비합니다. 북한이 일으킨 서울에서의 핵테러는 남북한 전면전으로 돌입할 것이고 그 전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 모두 친아이리스의 새로운 정권을 세울 계획을 수립하죠. 이때부터 NSS와 아이리스의 그림자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요원들이 이름 없이 희생되었습니다. NSS 국장이 된 아이리스, 이적자 백사는 핵테러 실패 이후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그 자신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고 위기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현주는 사랑하는 승희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결심하고 NSS를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들고 등대로 향하는데 The line's fast asleep. We're heading back to the base. 니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거야? 어릴 적부터 시비 거는 애들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들이박는 고딩 정유건. 이렇게 싸움 닦았던 정유건을 어릴 적부터 아버지처럼 보살펴주는 경찰 하재용. 아버지가 없던 유건에게는 크게 의지가 되는 인물이었죠. 내가 다녔던 학교는 진로가 두 개뿐이었다. 깡패 아니면 형사. 너도 아저씨처럼 형사해. 그럼 나쁜 짓 하는 놈들 맨날 패고 다닐 수 있다. 먹자. 오빠! 그리고 동네에서 유건을 좋아하는 일편단심 지수연. 또 싸웠다며? 어떤 놈들이야? 내가 더 혼내줄게. 유건 오빠 괴롭히는 놈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수연아. 유건 오빠 주먹이 너무 세서 이 동네 폭력 썩은들이 다 자진 해산이란. 아, 역시 우리 오빠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저씨의 바람대로 유건은 열심히 노력해 경찰대를 졸업하고 형사가 되었습니다. 경찰이었던 하재용은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왔고 유건은 오랜만에 인사를 온 것이죠. 에이, 아저씨 모르시네. 도시에서는 이쁜 아줌마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는 아주 제로예요, 제로.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아저씨, 그 NSS에 대해서 좀 아세요? NSS는 왜? 그쪽하고 뭐라도 엮였니? 아니요, 그냥 뭐 제안 받았어요. 같이 일하자고. 그리고 유건이 NSS에서 일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하자 재용은 뭔가 알고 있는 듯 불길한 얼굴로 유건을 쳐다봅니다. 아, 좋다. 아들은 시방 뭐하는 애들이야? 얘가 일단 뭐하는 현장인지 잘 모르겠고 아 그나저나 이 새끼 지금 어디 가는 거냐? 아, 저기 오네요. 너는
NSS 대테러팀 실장 박준하는 대량무기 밀매업자를 잡으려고 잠복 중이었는데 정유건이 불쑥 나타나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NSS에 인도하지 않고 경찰서로 연행하자 박준한 실장은 엄청 빡쳤죠. 다시 데리고 오지 그래. 그 당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한 번 더 충돌이 되면은 그때 둘 중 하나 죽고. 하지만 배포 있고 능력 있는 정유건이 마음에 들었고 스카웃 제의를 하게 되고 이렇게 NSS에서 일하게 됩니다. 여기 캄보디아에서 한량처럼 보이는 이 남자 이름은 유중원. 한때는 북한 엘리트들만 간다는 조선노동당 소속의 정보기관 35호실 요원이었는데 지금은 탈북해 해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목숨 걸고 탈북한 거야?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김선화의 동생 김연아가 얼굴을 완전히 갈아엎은 채 유중원을 찾아왔죠. 이러려고 탈북한 거냐고. 너 혹시 연하냐? 연하는 사실 아이리스였는데 유중원에게 큰 돈을 줄 수 있다며 작전을 위해 부다페스트로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중원은 단번에 거절하죠. 맥주 잘 먹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찾아오지도 않았어. 야, 내가 저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는 모른 척하더니 완전히 딴 사람 얼굴로 나타나서 무슨 너 어디서 수수했냐? 내가 해야겠다. 다시 날 못 찾게.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북에서 건너왔는지 궁금하냐고? 내 대답은 no. 하나도 안 궁금해. 아직도 나 좋아하는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물며 나 같은 너 마음 따위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냐? 또 들켰냐? 들킨 김에 안아보자. 알아 임마. 내가 오래간만에 장난쳐 본 거야. 신임 부국장이 온대요. 서울 NSS 본부 유건이 NSS로 이직한 지 3년이 흘렀고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펜타곤 출신의 신임 부국장이 부임했는데 여긴 최근 현장 임무가 가장 많은 태스크포스 에이시아 팀입니다. 주로 북한을 포함한 극동 지역 4개국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줄여서 TFA라고 부릅니다. 새로 부임한 부국장 최민입니다. 반가워요. 정유건 팀장.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임 부국장 최민은 첫날부터 어떤 문서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바로 백산의 기록들이었죠. 최민 부국장은 새롭게 선출된 하승진 대통령에게 NSS 기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사공화국 당시 청와대나 정부 각 부처에 CIA 도청과 이중 첩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박 대통령은 그들의 눈을 피할 정보기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이유 중 가장 큰 건 핵개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핵개발. 네. 창설된 NSS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관리를 했고 그 이후 몇 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극비리에 그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조명호 전 대통령은 NSS를 비밀기관에서 공식적인 기관으로 승격시켰지만 NSS에서 관리했던 핵에 대한 기록들이나 정작 중요한 비밀 문건들이 없어 대통령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명호 전 대통령을 한번 만나볼까요? 백산에 입을 여는 것보단 그게 좀 더 쉬울 것 같군요. 어디 있습니까? 완성 단계까지 갔다는 핵무기 제조 기술. 사공화국의 핵무기 제조 기술이 완성 단계까지 갔었다는 건가요? 조명호 전 대통령은 백산은 핵에 대한 정보나 기록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산 그자는 핵 개발을 관리해오던 비밀기관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관련된 과학자들을 모조리 암살하고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입을 다물 때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미공조 정보시설로 이뤄진 최첨단 특수 감옥인 것 같은데 NSS의 헬리콥터 한 대가 착륙 허가 신호를 요청합니다. NSS H-0304 is good for landing. Helicopter number 2 is confirmed for landing. Get ready.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남자 뭔가 이상하죠. 사실 여기에는 백산 NSS 전 국장이 감금되어 있었고 현준이 죽은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You're ahead of schedule. It's a matter of urgency. Follow me.
이들은 아이리스였죠. Excuse me. 새로 취임한 하승진 대통령은 박 대통령 때부터 개발한 핵무기가 NSSA에 비밀리 관리되었다는 보고를 접했지만 어디에도 종이 한 장 기록은 없었고, 또한 4년 전 백산이 감금되면서 NSS의 많은 정보들이 사라진 걸 확인한 후 백산을 특수 감옥에서 NSS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아이리스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리스는 남쪽 책임자였던 백산을 데려가기 위해 솜씨가 어마무시한 프로 중의 프로 용병들을 여기로 보냈습니다. We've come to escort you out, sir. NSS 전 국장이자 아이리스 남쪽 책임자였던 백산. 아이리스의 명령을 받아 현준을 암살했던 레이는 백산을 구출하러 왔고 3년 만에 지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겪은 레이조차 백산한테는 왠지 모를 긴장을 하는데, That's Ray. We're on the move to the next point. 백산 이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수십 년 동안 충성했던 아이리스의 구출 작전에서도 도망치고 있습니다. 정말 비밀의 큰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 걸까요? 원래 예정된 진짜 NSS 백산 호송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리스가 휩쓸고 간 후라 내부와 통신이 되질 않았죠. 이상함을 감지한 NSS 정유관 팀은 내부로 들어가기 전 외부에 침입 흔적이 있는지 수색하는데, 네, 다른 수감자들은 무사합니다. 백산 그자만 빠져나갔습니다. 백산은 일부러 바다에 빠진 후 헤엄쳐 특수감옥으로 돌아왔고, 지수연 요원을 인질로 잡고는 박준환 실장과 통화하고 싶네. 가능하겠나? Situation coordinate. 그리고 서현우 요원은 백산을 직접 조준해 저격하려 하는데, 하나, 소주모. NSS 지수연. 어릴 적부터 정유건을 너무나 좋아했고 NSS에 입사까지 했습니다. 유건 오빠 괴롭히는 놈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지금은 유건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그런 지수연이 지금 정유건 앞에서 총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유감이구만요. 오랜만이에요. NSS로 끌려온 백산은 옛 부하 직원 박준환 실장과 만났는데, NSS에 도양한 이유가 뭐대요? 그걸 알아내는 건 자네들 몫이 아닌가. 부탁 하나 하지. 뉴욕 포스트, 워싱턴 데일리, 모스크바 신문 매일 넣어줄 수 있겠나? 그게 양념된다는 건 국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투항한 이유 알고 싶다면서 아닌가? 정권이 바뀌고 새로 부임한 NSS 국장 강철환. 가장 가까운 안가가 어디였지? 캠프 캐시입니다. 이곳에 계속 둘 수는 없겠어. 보안 때문인지 백산을 안가로 옮기라고 명령합니다. 수연은 현우의 실수로 총에 맞았지만 다행히 총알이 장기를 피해가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는데, 괜찮아. 넌 매뉴얼에 따랐을 뿐이고
유건은 현우를 위로하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유건은 NSS 서버실에서 직접 백산의 기록에 접근해 보지만 볼 수가 없었고 NSS 강철한 국장의 명령대로 백산을 안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NSS 본부에서는 매일 백산이 넣어달라는 신문에서 아이리스와 통하는 어떤 메시지를 찾아보려 암호 해독이나 분석을 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죠. It's for you, Who is it? Mr. Black. 레이는 블랙에게 어떻게든 백산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Yes. 내가 중앙정보부에 입사한 게 1972년도니까 백산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박준환 실장을 조금씩 도발합니다. NSS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불법이야. 애초에 비밀 첩보기관이란 건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말하자 박준환 실장은 백산에게 아직도 냉전 시대의 착각에서 살고 있냐며 희망은 평화 화합의 시대라는 거. 정말 그걸 믿나? 그때 레이가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백산의 정보는 어떻게 얻은 걸까요? NSS 내부에 진짜 쥐새끼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핵 소형화를 추진하는 북한과 이란의 커넥션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죠. 연화는 안가 내부의 네트워크를 해킹해 CCTV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보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모사가 많으면 평화를 누리리라. 현존하는 비밀 첩보기관 중에 제대로 움직이는 곳은 이스라엘의 모사드뿐이야. 2, 3년 사이에 이란 핵물리학자 4를 암살했고 북한이 시리아에 핵기술을 전수한 증거를 찾아낸 것도 모사드니까. 백사는 모사드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림자 전쟁을 수행하는 곳, 이런 게 NSS의 역할이라며 인터넷이나 검열하고 밀수품이나 단속하는 그렇고 그런 기관이 아니란 말일세. Let's move. NSS에 투항한 이유가 박준환 실장은 화를 꾹 참으며 아이리스 애들한테 제거당할까봐 NSS에 투항했냐고 물어보는데 아직 멀었구만 박 실장. 아이리스는 절대로 날 죽이지 못해. 뭔 일이야? 안가가 노출됐어. 내부 동시에 휴대폰 전부 다 재밍 상태야. NSS에 아직도 아이리스의 그림자가 남아있고. Find the target. 뭐야 이거? 누군가 서버에 침투했어. 현장에 전술팀 보내고 가까운 경찰력 지원도 받아. 박준환 실장이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유건이 도망갈 수 있게 자신을 희생하려 하는데 그때 마침 현우에게 전화가 오고 아이리스 레이는 통화 버튼을 누르죠. 박준환 실장의 죽음을 듣게 하려는 거였는데 이 정신병자 사이코패스 레이는 백산을 계속 추적합니다. 유건은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지만 Head back to the base. 백산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 너무나도 컸죠.
박준환 실장은 자신의 희생으로 경멸하던 백산을 지키게 되고 고맙습니다. 유건도 무사히 도망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과 동료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수연도 정신을 차려 퇴원하자마자 여기로 왔는데 2009년도에 서울에서 핵테러가 있을 뻔했어. 예? 테러범들은 북한 호위 총국 출신자들이고 그 배우는 아이리스의 지원을 받던 염기훈 중장이야.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정리하는 동안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겠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는 아이리스가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났다며. 뭘까? 그 이유가. 자네가 NSS를 맡고 있다니 의외구만. 국정원에 있을 때부터 NSS를 없애자고 했던 게 지금 NSS 국장 강철환이었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요. 그리고 안전을 위해 화력이 집중된 군부대로 백산을 옮겨 조사를 합니다. 강철환은 아이리스가 당신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며 살살 떠보는데 그물을 너무 쉽게 걷어올리는구만. 그렇죠 뭐. 어차피 미끼는 당신이니까. 죽은 미끼는 소용이 없어. 그러니 날 철저히 지켜줘야 할 거야. 정유건. 그리고 백산은 정유건 팀장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가 내 입을 여는 미끼가 될지. 발정난 숙개구리들만 싹 잡아다가 그늘에 말려가지고 그냥 곱게 빤 파냐? 예? 이거 하나만 드시면은 그냥 3박 4일 동안 포식게야. 연화는 한심해 보이지만 유중원의 숨은 능력을 알고 있었고 작전을 위해 다시 찾아왔죠. 그리고 유중원은 미끼를 살짝 물어보는데 도대체 얼마나 줄 거야? 해줄 거야? 현찰에 일시 부리면 콜. 우선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 아이리스로부터 받은 거야. 너 아주 미쳤구나. 백산이 원하는 대로 강철환 국장은 정유건을 보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 백산은 유건에게 그림자가 어떨 때 움직이고 변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럼 이건 어때?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냐에 따라 그림자는 제각각 다른 형태를 갖게 돼. 예전엔 나도 자네 같았어. 자네를 보면은 백산은 유건에게 자네를 볼 때마다 예전에 알았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며 중요한 얘기를 꺼내줘. 곧 헝가리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거야. 헝가리는 수년 전 백산 자신이 현준을 시켜 인민위원장이던 윤성철을 암살했던 곳이었죠. 북한 최고 인민위원장 말입니까? 왜일까? 한 번 실패했던 곳으로 다시 모이게 하는 이유. 그러면서 백산은 북쪽에도 군경 강경파인 매파와 주로 민간 당뇨들로 이루어진 비둘기파 두 파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몇 개월 전에 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시키더니 다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둘은 절대로 같은 세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북쪽은 비둘기파의 대표가, 남쪽은 조명호 전 대통령이 될 것 같다며. 잘 들어. 타겟이 남인지 북인지 아니면 둘 다일지 모르지만 헝가리에서 큰일이 생길 거예요. 이걸로 날 구해준 빚은 청산하죠. 그리고 이 여자 NSS 강철환 국장의 비서 이수진. No excuses. If I had known there was a hidden passage,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Last chance. 레이의 명령을 받고 있는 아이리스의 끈앞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옆에 자고 있는 이 남자 NSS 국장 강철환이었는데 개판이죠. 그렇다고 반역죄로 감금돼 있는 백산의 경고를 무작정 믿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회담 일정과 대표단은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정보초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백산이 회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아이리스도 그 이상을 알고 있을 겁니다. 좋아. 회담 기간 동안 A팀 현장 영원, 저는 경호팀에 합류해. 알겠습니다. 먹어요. 난 갈 거니까. 정유건은 이번 헝가리 출장길은 위험할 것 같아 수연에게 가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NSS 들어오기 전에 내가 차장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 경찰이었던 수연의 아버지에게 절대 다치는 일 없게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그 약속 이미 한번 깨졌잖아. 하지만 수연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싶었는지 데려가라고 조르죠. 아, 데리고 가. 약속. 아 몰라.
캄보디아에 있는 유중원은 돈을 받고 아이리스의 작전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백산의 말대로 남북 회담을 위해 조명우 전 대통령이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들과 함께 헝가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부 국장은 회담에 포함된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구상하는 로드맵은 조명호 전 대통령과 전혀 달라요.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지원도 협조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배경엔 북한은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핵탄두의 소형화까지 이루면 그땐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고요. 남북 평화회담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습니다. 유건은 오자마자 VIP 동선 및 안전 포인트를 체크하고 있는데 이걸 살피고 있는 연하의 모습도 보이죠. NSS has decided to join the party. I've made the necessary adjustments. No worries. We're on the guest list. A5 구역 빅포인트 체크 한번 해봐봐. 남북 평화회담 북측 대표 권영찬. 남조선 대표들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러고 있어도 돼? 한두 시간만이라도 쉬자. 그럼 숨막혀 돌아가시겠다. 대신 5시까지 숨 쉬고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셋 이러고 있으니까 처음 술 마신 날 야, 너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니? 내가 이렇게 쫙 빼입고 나가려나? 그러면 10명이 이렇게 지나가. 그렇게 탁 뒤돌아보잖아? 그럼 15명이 쳐다보고 있어. 그렇게 봐봐. 내가 그런 여자야. 예. 어른하시겠습니까? 야, 너 이거나 헝가리 전통빵이야. 그런데 어느새 레이가 접근했고 NSS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고 유건과 수연도 조금 걷기로 하는데 사실 현우의 마음속에 수연이 들어있었죠. 저럴 땐 어쩌죠? 혹시 나 싫은데 억지로 만나요? 그럼 좋아서 만나요? 그렇게 계속 무뚝뚝하게 굴다가 내가 갑자기 도마인에도 가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때 가서 울고 불고 사내 못 사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요. 있을 때. 잘할게. 정말? 그래요? 그럼 손! 아이고 착해라. 그리고 현우는 숙소로 돌아오면서 박준환 실장을 죽이는 레이를 발견했죠. 유건이 만든 몽타주로만 봤지만 너무나 흡사했는데 현우가 우연히 본 걸까요? 아니면 레이가 일부러 노출을 한 걸까요? Ez mennyibe kerül? 9700 forint. 왜? 마음에 들어? 아, 애들처럼 인형 이쁘긴 하다. 누군가 유건과 수연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리스의 암살 대상인 걸까요? Don't mess around. Be ready for tomorrow. 연하는 작전을 위해 자신과 외모가 비슷한 호텔 직원으로 변장하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원을 죽였죠. 얘도 미친 애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드디어 남북한 평화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권영찬 부상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이 입장하고 남북한 각각 경호팀들도 긴장을 바짝하고 있었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찬입니다.
자, 앉으시죠. 이런 부분도 미국의 핵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회담은 진행 중이고 특히 북쪽은 윤석철 위원장의 경호를 실패한 적이 있어 작은 일에도 날이 서 있었죠. 우리도 은하오를 쐈지만은 여기서도 또 나로를 또 NSS는 회담의 모든 내용들을 도감청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어쨌든 저 많은 의제의 접근을 봐서 아주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잘 풀어주시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끊어. 뭐 특별한 내용 좀 있었어? 권영찬 이 사람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아예 없는 것 같아. 내부에 적이 많겠네. 과연 그럴까? 현안은 항상 기득권의 공격을 받으니까 북한이라고 우리하고 다를 거 없잖아. 1차 회담을 마치고 남북 대표단들이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최민 부국장은 백산의 경고를 떠올리며 긴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북측 경호 책임자 박철영은 연하를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방금 들어간 외출에서 잠깐 보자고요. 네. 확인해봐. 네. Mia to 들고 지겠? Ang anak ko sa ludanag o si Itermiben. Kinaybojo. 소리를 잡을 수가 없어. 베이징. 자이 베이징 썸머 디팡. 연하의 정체가 들키는 걸까요? 메이! 미치나스! 그래! 对不起. 무슨 일이야? NSS는 북측의 작은 움직임까지 확인을 하죠. 위원님. I'm so sorry. I'm so sorry. 연하가 아이리스에서 받은 지령은 무엇일까요? 어쨌든 작전은 시작된 것 같은데 도스타마 신기한. 무슨 일이야? 대표님 셔츠를 가져왔습니다. 들어보내. 여자 이름이 뭐지? 메이어, MEI. 여기 호텔 직원 리스트에서 메일한 여자 한번 찾아봐. 네. 你好美这房间的风景很美丽。 분위기가 이상하죠. 日出的时候更美丽你愿意的话 나이가 들수록 욕정을 잘 참아야 하는데 我可以给你看那样也可以吗？当然 알아봤는데 좀 전에 대표님 셔츠를 세탁해 방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야. 연하가 아이리스에게 받은 명령은 북측 대표 권영찬 부상을 제거하는 것 같은데 정유건도 박철영도 호텔 직원 메이로 위장한 연하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험한 인물이란 걸 알아챘지만 늦었죠. 공화국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복수야. 또 보네. 누구야 너? 아이리스인가? 글쎄. 총성이 취업이야. 조명호 전 대통령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 NSS도 다급해졌죠. 그때 기다리고 있던 유중원이 연하를 탈출시키기 위해 박철영을 공격합니다. Korean trudges are not allowed to enter. 괜찮으십니까? 무조건 생포해. 유건이 현장에 와 밖을 살펴보니 옥상 쪽으로 도망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창문이요. 밖에서 볼 수 없게 전부 다 가려요. 임무를 마친 유중원은 특별한 저항 없이 현장을 유유히 사라지며 미소를 짓습니다.
입구에서 표로 차단해. 너무 바짝 달아붙었어. 루트 B로 갈게. 연하는 상황별로 몇 가지 퇴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남북 경호팀뿐만 아니라 현지 경찰들까지 연하를 바짝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북한 군 내부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특별기는 2시간 뒤면 바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좌표 불러줄게. KH907 지금 연결합니다. 선아는 헝가리 세첸이 다리 위에서 경찰들에게 포위당해 더 이상 빠져나갈 곳 없이 갇혔는데 선아는 왜 여기로 왔을까요? 그리고 6시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잘 도망갈 수 있을까요? 선아의 동생 연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길래 아이리스가 된 걸까요? 북측 대표가 죽은 지금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지, 또 아이리스의 사이코패스 레이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시네프입니다. 아이리스 시즌 2번째 이야기 정주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준이 죽고 3년 후의 이야기인데 장혁이 연기한 정유건도 현준처럼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죠. 아이리스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다 총에 맞고 유건을 살리려 희생하고 나무에 기대어 죽는 박 실장의 모습은 추노의 천주호가 죽는 모습을 오마주한 건데 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아이리스, 백산을 어떻게든 빼내려는 아이리스와 NSS에 투항한 백산의 진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아이리스 정주행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네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기다!